연애 기간 동안에는 내가 확실하게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호텔비하고 비행기값은 내가 된다. 분들이 가장 큰 실수가 부담스럽게 처음에 잘 보인다고 너무 액수가 나가는 선물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너무 가한 식당, 가한 곳에, 좀 비싼 곳에 부담스러워가지고 되게 강압적이고 갑자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세우던도 공통점은 있었어요. 다들 한국 남자를 한두 번씩은 만나본 여성들입니다. 그럼 요번에 가셔서 여성분들 인터뷰도 좀 하고 오신 거세요? 세 여성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여성들이 자기 얼굴을 이제 오픈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다들 똑같은 얘기였어요. 오히려 어떤 여성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으셨어요, 인물이. 자기는 오히려 잘생긴 남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세우던도 공통점은 있었어요. 다들 한국 남자를 한두 번씩은 만나본 여성들입니다. 2년이 됐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만났든, 쉬운 얘기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에서 외국인들이 아르바이트해요. 시급이라든가 1급이 우리나라보다 더 주질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굳이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편의점이나 음식점의 절반은 직원들이 외국계, 특히 파키스탄, 인도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고. 이 여성들한테 물어본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상냥하다. 먼저 결정을 해서 알려주고 의논을 한다. 일본 남자는 결정도 안 하지만 의논만 한다. 남자다운 면들이 있다. 남자다운 점은 그런 거지. 일본 여성들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다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돈을 내는데 이제 가끔 선물이라든가 자기가 한 번을 쓰면 남자도 한 번을 쓰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데이트를 이끌려고 하고. 일본 남성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하죠. 쉬운 얘기로 맥주 먹으러 가는데 여자가 2잔 먹었으면 맥주값 2잔값 여자가 낼 정도로 같이 살지 않을 때는 더치페이를 확실하게 하는 게 일본 문화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본 분하고 연애를 하시면 좋은 점은, 나도 일본에 갈 수 있지만 여자도 한국에 올 수 있고, 제가 그 3명하고 얘기를 하면 그럼 비용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얘들 편안하게 얘기한다. 그거는 나는 남자한테 바라지 않아. 비행기 값 정도는 내가 해서 갈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먹고 하는 것들은 남자가 좀 해줘야 되겠지. 와가지고 선물 사고, 호텔비 대주고, 비행기 값 대주고, 자기는 그런 부담스러워서 싫다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서로 어느 정도 결혼 얘기까지 되면 자기가 그러면 괜찮은데, 연애 기간 동안에는 내가 확실하게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호텔비하고 비행기 값은 내가 된다. 대신 데이트 비용은 한국에서 남자가 대주면, 그 정도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옛날처럼 변하진 않았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여성은, 그러면 남자가 여기 한국에 비하면, 한국은 솔직히 좋은 모텔들도 많고 하루에 돈 7, 8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20만 돈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남자가 와서 3일만 있어도 60만 원인데. 어떤 여자도 편하게 내가 정말 그 남자가 마음은 우리 집에 와서 자면 되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가 좋은 여성을 섭외를 하고 좋은 남성을 섭외를 해서 너무 이렇게 돈 벌라고 많은 쌍을 받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1년 동안은 한 달에 한두 쌍만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소문도 나고, 저희가 직접 광고하고 직접 저희가 지가를 설립해서 지금 사업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문화적 차이 그런 게 있을까요? 일본은 되게 개인진 성향이 강하세요. 일본은 되게 집단주의적 성격도 강하지만 그건 일에 대한 거고, 남녀 간의 문제나 친구 간의 문제는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처럼 무작정 어디 가서 기다린다거나 놀라게 해준다고 회사 근처 가서 기다리거나 집 근처 가서 기다리거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데이트는 이거 이렇게 하자. 그래서 여자가 따라오면 괜찮은데 저는 싫어요 그러는데 강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일방적인 선물. 한국 여자 좋아하죠. 비싼 거 하면 일방적인 선물 내줄 수 있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남자한테 어느 정도 선물을, 액수가 좀 나가는 선물을 받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 발전된, 잠자리를 했더라도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닌데, 한국 분들이 가장 큰 실수가 부담스럽게 처음에 잘 보인다고 너무 액수가 나가는 선물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너무 가한 식당, 가한 곳에, 좀 비싼 곳에 부담스러워하죠. 왜냐면 일본 애들은 남녀 관계가 되게 천천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놈의 야동 때문에
일본 애들이 뭐 되게 강압적이고 뭐 갑자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일본 애들이 야동이라는 걸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 일본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선물, 좀 비싸지 않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만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남자가 좀 주도적으로 나가고 남자답게 하고 그다음에 세심한데 신경 쓰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세심함을 너무 선물에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식당도 격식이 있는 데 막 가야 되지 않겠어? 격식 막 차리시고 되게 부담스럽죠, 그러면 여자들이. 처음엔 편안하게 친구처럼 친구 스타일로 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관리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제 말이 약간씩은 사람마다 틀리니까 제 얘기를 일본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관점은 한국인하고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들의 관점에서 두고 본 거니까 대다수의 국제 결혼을 하려는 한두 명을 예로 드는 게 아니에요. 일본 여자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관리를 잘하는 한국인. 근데 관리를 잘하는 한국인들에서는 옷을 어떻게 입고 외모는 어떻게 갖고 오느냐.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죠. 강간모드로 들어가시는 분. 더운 여름에 반바지에 슬리퍼 비슷한 거 신으시고 아무렇게나 그냥 편안한 옷으로 일본 여자가 그게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내가 상대편을 만날 때는 나도 격식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꼭 가실 때는 어디 가는 게 좋은데 너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좋아하냐 뭐하냐 하루 전날에는 문자를 주시든지 뭐 해서 장소를 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장소를 정해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끌고 나가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부모하고 잘 만나지 않으세요. 성인이 되면.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여자한테 올인하셔야지. 부모까지 신경 쓰고 한국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자산이 전세하고 차하고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필을 맞으면 대다수의 일본 여성들이 중소도시는 잘 안 가세요. 그런 분들 문의 되게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베트남이나 우즈벡 가세요. 우리나라 여성이 일본에 시집 가는데 중소도시에 살려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주로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강주 어느 정도 도시 규모가 확실하고 그래도 일본 정도는 된다 하는데 야 내가 한국 남자하고 엄청 사랑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연애 길게 하셔도 결국 결혼할 때 나는 뭐 어떤 도시를 딱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인구 뭐 100만 정도 사시는데 중소도시에 사시면서 그것도 지방에 사시면서 야 우리 여기 가서 살자 그러면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도시 사시는 분들 중에 30대에 좀 스타일이 그나마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일본에서 괜찮은 여성을 만나실 수 있어요. 또 두 가지는 이게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본 국제결혼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집 목록을 보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하거나 일본에서 만나서 결혼하시는 거고 근데 늘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일본의 경제력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권이 더 낮습니다. 어떤 물가 수준이라든가 소득 수준. 그게 이제 실질 물가 수준하고 실질 소득 수준하고 그런 게 한국이 좀 더 나아요. 그게 10년 전만 해도 그게 안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한국에 온다는 건 자기 걸 다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후진국 사람일수록 버릴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부자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돈 없는 거지는 마음이 편하고 어딜 가든지 문제가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국제로서는 다른 나라들이 구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본은 그래도 우리만큼 아니면 우리보다 가진 게 더 많은 나라잖아요. 그녀들이 그걸 버리고 올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근데 그게 돈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관리, 내가 이 남자랑 이걸 버리고 와도 잘 살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일본 여자가 가까운 나라니까 쉽게 일본 나라에 가서 1년 동안에 2, 3개월은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외로움을 덜 탈 수 있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부산 가는 거보다 오히려 일본 가는 게 더 쉽죠. 비용도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 제주도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서울 사람이 일본 사람 만나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가까움에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씩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